200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20년 글로벌 매출 1조 9천억 원 달성, 글로벌 회원 1,500만 명 돌파.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애터미의 경쟁력은 유통의 본질에 있습니다.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철학은 건강식품, 뷰티, 리빙, 식품, 패션, 가전 등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회사 경영 목표 1번이 고객의 성공이에요. 고객 자체의 성공이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다 하는 겁니다. 회사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애텀이 들어가서 뭐든지 사기만 하면은 이것이 내한테는 최상의 제품이 된다 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자가 되면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한 편의 영화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생생하게 꿈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일근, 이 말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그 말이에요. 천하에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따지든지 뭐 그래라. 너 회복이나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부지런하면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게을러 빠졌으니까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라. 우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달려간 게 우직하게 한 거예요. 10%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나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딸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구나.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황금알을 낳는 이런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는 회장님의 그 믿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냐면은 정말 애터미처럼만 해라. 제발 애터미처럼만 해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에서 정말 애터미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되게 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세까지는 되게 공부를 합니다. 인생을 준비를 합니다. 30에서 한 60세까지는 되게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는 노후를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60세쯤 됐을 때 결산을 해봤더니 1%만이 성공자가 되었더라, 즉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부자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당벌이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들은 타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일도 없고 돈도 없던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대개 1% 정도 100명 중에 1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왜 30년씩이나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고 30년씩이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패자들이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후라는 30년의 세월을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오죠. 질병이 따라와서 병들고 돈이 없으면 정말 악몽 같은 세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120세까지 살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문이 슬슬 지금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을 돈 없이 병든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몹시 끔찍한 일이고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주변 가족들까지도 다 불행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왕 카네기가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늙어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우연히 성공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번을 반복한다고 그러더라도 자기는 10번을 다 성공할 수 있고 10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반드시 100번 다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왜 성공을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법칙입니다. A 플러스 B는 C가 나온다. 그러면은 A하고 B만 플러스하면 항상 C가 나오면 이거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A하고 B만 하면 항상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요 법칙 공식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북향의 원리. 이거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쓴 말인데 정북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법칙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농장의 법칙.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자연 법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반드시 농부는 자연 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을 준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땅을 준비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도 사고 농토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농자금부터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거를 맨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갑자기 곡간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농부의 머릿속에 고구마 2가마인지 땅콩 1가마인지 아니면 쌀 10가마인지 하는 것이 먼저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 다음에 농부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 곡간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성공한 나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메이킹할 거냐 하는 데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머릿속에 쌀 10가마를 그려 넣느냐 땅콩 2가마를 그려 넣느냐 고구마 2가마를 그려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 달라지듯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려 넣을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다 성공한 모습을 그려 넣지 않으면은 절대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3년이나 5년 전에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모습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그리고 있지 않았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그려넣지 않으면은 성공한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넣지 않으면은 3년 지나고 5년 지난 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 넣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잘 산다고만 생각하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살아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은 부모님들이 애달퍼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 잘 되는 꼴을 보고 죽어야 될 건데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 보고도 니네 집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집 한 채씩 사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 한 채 사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도 좀 틀리게 가르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개인 경제로 봤을 때는요. 수입에 맞춰 갖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치고 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부 쓰는 사람들 있죠. 수입에 맞춰서 지출한다고 가계부 쓰는 사람치고 부자를 못 봤어요. 여러분 제발 가계부 좀 쓰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계부 안 써. 가난뱅이들만 쓰고 있어. 그래갖고 부자 되느냐? 안 돼. 평생 가계부 써. 또 그거를 또 검사하고 있는 쪼잔한 남편들도 있어. 그 찌질이야, 찌질이. 지금 참 많이 벌어다 주면 왜 이걸 쓰고 있냐고.
조금 벌어다 주면서 그걸 아등바등 쓰고 있는데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검사하고 있는 그런 찌질이 아이고 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수입 잊어버려. 지출부터 결정을 해. 지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면서 살 건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 건지, 이 지출을 결정을 해보면요, 이게 제법 많아요. 이게 여러분 보통 3천만 원에서요 5천만 원 정도가 매월 있어야만이 부자가 돼요. 이 정도를 지출하지 않으면 이게 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이나, 난 300에서 500도 못 벌어봤는데 3천에서 5천이 필요하냐고 그러는데 3천에서 5천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300에서 500 벌어갖고는요 노후대책도 안 서고 아무것도 안 돼. 그 찌질이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요 평생 버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돈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줄어들어요. 이 기회의 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0대 30대 식당에 가면은 주방 서빙을 시켜줘. 그런데 40대 50대에 가면은 뒤에 가서 음식 하라고 주방으로 보내. 배기 싫다고. 60대 50대 60대에 가면은 그릇 깬다고 이것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친척이나 누구 아니면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뭔가 시간이 지나고 미래가 되면 내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파랑새만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화끈하게 벌여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은 돈을 버는 때가 있고 번 돈을 쓸 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돈 쓰는 것도요 늙어가지고 돈 쓰려고 그래봐. 여행도 다리 썽썽할 때 여행이지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디 좋은 경치를 봐도 눈도 침침한데 가면 뭐 하냐고. 어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이빨이 썽썽할 때지. 가가지고 틀니가 많니 안 많니 해가면서 맛있는 거 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벌려면 1년 2년 3년이라도 빨리 벌고 그래 놓고 그걸 쓰러 다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젊음 다 가도록 이제 벌기만 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있는 돈도 쓰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면 안 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안에 평생 쓸 돈을 다 벌거나 아니면은 평생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 돈이 3천에서 5천은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요. 부모님한테도 제발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리세요. 20만 원 30만 원 보내주고 무슨 애기들이에요. 부모님도 살려고 하면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비를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보내드려야 돼. 그래야 뭘 사람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네들 치료비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생활의 어려움은요, 정말 사랑하던 사람 사이도 냉랭하게 만들어서, 지금 부부간에도 그냥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고 절차 복잡하고 뭐하고 아이고 그냥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 집에 들어가도 아무 감동도 없고 나와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살아. 그냥 삶이 얼마나 된다고. 그 젊은 날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했으면은 그 짧은 인생 얼마 안 되는 동안에 그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랑이 더 아름답게 숙성이 돼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서 사랑을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 주택 문제 대개는 해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장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 요즘 필수품이죠. 사랑하고 효도, 배우고 자녀 교육, 여행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항목들은 자기가 결정을 하세요, 되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먹여보는 거예요. 주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70평은 돼야 되겠다. 아니면 50평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30평에 산다. 그러면은 자, 40점. 건강은 뭐 타고 나서 그런 대로 뭐 70점. 자동차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지금 최소한 에쿠스는 타야 되는데 지금 타고 다니는 게 소나타 9형 타고 다니고 있어. 영 마음에 안 들어. 효도 그냥 마음으로만 했어. 자녀 지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줬어. 봉사는 거의 못했어. 현금도 거의, 여행은 뭐 어떻게 뭐 신혼여행은 갔다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이걸 연결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게 찌그러지고 적으면은 잘 안 굴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이 10점 만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고단한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되는데, 내가 10점 만점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 네모칸에다가 써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면은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 이게요. 구체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집, 어디 살고 싶으냐니까 좋은 집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집 사러 가가지고 부동산에서 무슨 집 보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이요. 이 사람 집 살 사람이에요? 안 살 사람이에요? 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연립주택인지 방은 몇 개인지 화장실은 몇 개인지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인지 몇 평인지 요게 딱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적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을 적으라 이거예요. 가격을. 그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차 타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페라리요 그러는데 페라리가 얼마인지도 몰라. 7천만 원인지 6천만 원인지 3억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라리 그러면 가격이라도 알고 타겠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한을 적으라 이게. 기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70평짜리 집을 언제까지 사겠다고 적어야지 그냥 세월을 가거나 말거나 그러다 꼴랑 죽어버리면 그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년, 5년, 7년 안에는 내가 반드시 사겠다. 기한을 정해야 되는 기한을. 요 세 가지를 꼭 유념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좀 보여주세요. 선배들 중에 이렇게 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은 17평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3년 뒤에는 상도동 사거리에 있는 42평 방 4개 욕실 2개 있는 4억 3천만 원짜리 동양 빌라 5층으로 이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모습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행동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라는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만들고 그 영화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영화가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영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 속에, 영화 속에 계속 살다 보면 이 현실이 끌어 올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